어,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국립순천대 교양교육원 백혜선입니다. 어, 네. 먼저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통합대학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오늘 그 설명회가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목포대와 순천대에 이제 투표가 있는 상태인데 정말 그 과정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메일이 막 아침마다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교수회와 또 저희 뭐 공청회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지난한 과정들을 지금 저희가 거치고 있는 상태인데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에서 이제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통합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소개를 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좀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공부하고 막 메모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글로컬 대학에 2023년에 선정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을 전제로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순천대 단독으로 글로컬 대학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학사 구조 개편이 이제 좀 대폭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공 자율 선택제를 지금 이제 뭐 장 24년도 이제 국대 육성 사업 예산과 연계되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저희는 이제 글로컬 대학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 구조 개편에 따라서 이 전공 자율 선택제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교양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게 이제 24년도에 정책 연구로 시행을 하고 이제 25학년도에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시행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사실 김재춘 교수님과 앞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이미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대학이 굉장히 혼자서 학문을 하는 상아탑의 이제 기관이라기보다는 대학과 지역과 사회의 요구에 이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그리고 뭐 인공지능의 어떤 그 굉장히 빠른 발전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학들이 부응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고요. 게다가 이제 이 대학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글로컬 대학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그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에서 이제 또 지금 라이즈도 저희가 같이 다들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지만 또 이제 그게 학생들의 선택권을 굉장히 좀 확대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제 글로컬 대학 기반의 순천대에서 어떤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과정 어떻게 개편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대 같은 경우에 글로컬 대학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지역 산업을 같이 대학에서 견인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특화 분야를 세 개를 그린 스마트팜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그리고 우주항공 부분의 세 개 분야를 이제 특화 분야로 했고 그 특화 분야의 중심으로 대학 체제를 개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특화 분야에 맞는 지역 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강소 지역 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어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의 교육 과정에 초점을 뒀던 3대 특화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단과대, 학과, 전공 뭐 이런 페이지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역시 이 무학과 중심으로 개편을 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3개의 스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 해서 세 개의 스쿨로 해가지고 이제 본부의 몇몇 특성 약대라든지 사범대라든지 간호대 이쪽의 몇몇 과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스쿨로 개편이 되어서 자율전공 선택제로 학생들이 입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학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4개 모집 단위 학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25학년도 그리고 26학년도에서는 21개 모집 단위로 해서 학생들의 전공 자유 선택권을 굉장히 확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00명 정도 규모의 대학이고요. 그중에 신입생들은 1,600명 정도 규모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100명 정도를 그린 스마트팜 스쿨 각 스쿨 3개 스쿨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유전공 학부에서 원래는 저희가 50명으로 이제 21학년도에 이제 다시 개교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하다가 숫자를 조금 줄였다가 올해는 108명, 내년에는 110명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강원대도 같은 상태라고 들었는데 교양교육원 소속에 있고 그리고 또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들을 또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공자유 선택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좀 같이 많이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저희가 이제 유형 1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유전공학부의 전공 선택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뭐 사범대라든지 약대 이런 학과들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특정 학과가 가고 싶은 학생들이 모집되다 보니까는 입시 결과도 보통 대학의 중간 혹은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입시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별도의 전공교육과 1년임에도 불구하고 전공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쿨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공자유 선택제 유형 2에 해당하는 상태이고 1,100명 정도 규모의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 스쿨 내에서 150%의 그런 어떤 모집 정원의 150%까지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학년대 처음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이 확정되면은 이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 교수님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 스쿨로 입학하는 무전공, 전공자유 선택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준비위원회가 꾸려졌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전공 탐색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전공 선택 전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교양교육에서 미래설계나 학문의 기초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전공자유 선택제 특화 분야 3대 스쿨로 모집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사구조 개편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1 교육 모델로 했는데 1과 플러스가 막 섞여서 해둔가 211 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뭐 대학, 산업계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학사 운영들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211 교육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2년 동안 그래서 첫 1년에 교양교육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1년에 전공 선택이 된 후에 그 각 전공에서의 어떤 기초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그 뒤에 이제 3학년에 해당하는 1년에서는 그 지역특화 캠퍼스들 저희가 이제 뭐 고흥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주 캠퍼스 이렇게 각 광양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이 그 실제 이제 산업들이 이루어지는 연구소 같은 데에서 수업을 듣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4학년 1년에서는 각각 취업 트랙, 창업 트랙 그리고 진학 트랙에 따라서 학생들의 심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전공 교육 과정도 개편을 해서 이 스쿨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내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수업들을 이제 자신들의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무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11 교육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공 최소 이수 학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아까 교양 학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는 많이 줄진 않았고 이제 원래 좀 적었던 편에 그게 이제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신 전공 같은 경우에는 63학점에서 최대 78학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전공들이 무조건 최소 이수 학점 60학점으로 만들고 대신 복수
복수 전공이 30학점, 그리고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교과목들을 엄청 많이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좀 다양한 그런 어떤 융합된 교육 과정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 이수 학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212 교육 모델에 맞춰서 교양과 전공의 교육 과정 체계를 개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원래 저희가 이제 4년마다 대개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첫 해부터 2020년에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24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24년도에는 뭐 학교 전체 학사 구조가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정책 연구를 하고 1년만 늦추자라고 해서 이제 올해 25학년도에 교양 교육 과정이 개편된 것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난한 고민의 과정을 표 하나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정책 연구들의 결과물들이 이 표입니다. 이쪽에 25학년도의 표인데 저희가 이제 그 개편할 때 여러 가지들을 좀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초점을 좀 두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이거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양교육원 원장님이셨던 손순남 원장님과 이제 임경유 원장님께서 이제 또 그 고민의 과정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교양 기초교육원의 표준 모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양 내에서 통합을 하고 이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있어서 많이 참조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도 이걸 좀 중점적으로 두어서 개편을 하였고요. 이름은 앞에서 이제 그 경국대랑 이렇게 저희가 조금씩 다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크게 기초교양 그리고 배분 이수에 해당하는 핵심 교양 그리고 강원대 이제 글로컬 교양에 해당하는 창의 교양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교양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초교양의 세부 내용들은 아마 대동소이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독서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대학들이 글쓰기를 필수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그중에 세부 전공으로 독서교육을 전공을 하였는데 마침 이제 독서가 필수인 대학이어서 이렇게 임용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아까 기초학력 문제를 많이 고민하셨는데 지금의 학생들이 이제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저 읽기나 사과 글쓰기 같은 경우에 이제 AI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챗 GPT를 좀 학생들이 좀 덜 쓰고 하지만 이 AI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좋은 점들이 많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AI 글쓰기 피드백을 저희가 이제 교수자들이 매번 해주면 좋겠지만은 좀 많은 학생들을 이제 그 문장 차원에서 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좀 해가지고 하는데 학생들 반응이 좀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서 정량적 추론이나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양 마스터 인증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분 이수에 해당하는 핵심 교양인데요. 저희가 핵심 교양 그 전에 교육과정에서 가장 계속 고심했던 것이 기존의 핵심 교양과 심화 교양이 비슷한 이름으로 조금씩 다르게 개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통합해서 하자는 논의들을 계속 했던 것들이 이제 이번에 고민을 해서 5개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특화와 비특화로 이수학점이 좀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실 텐데 앞에서 얘기했던 스쿨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특화 분야에서 이 학생들은 이제 뒷부분에 또 이제 글로컬 교양에서 들어야 될 학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이제 6학점이 되어 있고 비특화인 아까 사범대라든지 약대 간호대 학생들이 여기 12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이 창의 교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양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1학년에 전공 탐색을 해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하위 분류의 대학생활 그리고
뭐 미래 설계, 학내 기초 이런 자유 선택들이 새롭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사 제도나 교육 과정 이런 대학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림 인성에 대한 교과목인데 이건 약간 자랑을 하고 싶어서 좀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린 스마트 팜이 굉장히 특화된 대학이다 보니까는 저희 교양에서 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실제로 경작지에 가서 상추 같은 걸 막 심어서 키우고 버섯도 재배하고 하고 그걸 또 판매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적으로 만들어내서 이걸 판매도 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좀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여름에 막 땀 흘리면서 가서 이런 수업들을 듣고 만족도도 높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또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정원 국가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에서 배우는 삶 뭐 이런 수업들도 같이 그래서 개설을 해서 인성 교과목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래 설계 수업입니다. 앞서 이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전공 탐색이나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 스쿨인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 설계, 그래서 스쿨 내에 굉장히 또 다양한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흥미 및 미래 진로에 적합한 전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수업들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학내 기초 수업이 교양에 들어왔을 때 고민들을 아마 다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역시도 이제 이 학내 기초 수업이 특화 분야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스쿨 내 다양한 전공 교육을 수강할 때 필요한 그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계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래 설계와 학내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 선택 같은 경우에는 소통, 진로, 융합 그래서 창업이나 이런 수업들이 여기 이제 자유 선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공 자유 선택제 지원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더 좀 보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공자율 선택제에 저쪽 분반과 이쪽 분반에 제가 한 사이쯤 서 있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자료집을 막 보게 되니까는 그 실제로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인 그 학생들이 자신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소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인상 깊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있고 여기 저희 발표 중에도 세션에서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전공자율 선택제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이 학생들이 전공이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소속감이 없는 것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 탐색은 됐지만 학생들끼리 저희가 학과에서 선후배들끼리 이렇게 막 친근하게 이렇게 서로 연계하면서 정보들을 얻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단기 특강인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심층적이고 연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늘 저희 교수 1인당 학생 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수님들은 수업 시수를 고민하시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숫자 속에서 자기가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고민들 그래서 상담 및 진로 지도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 개인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봤던 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대학의 교수학습 및 혁신에 관한 그 대규모 그 데이터와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기본 통계조사 등의 그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공자율 선택제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가 2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자율 선택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학생 차원에서 대학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대학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신입생 확보율이 좀 걱정이었는데 이제 신입생 확보에 도움이 되었고 학문적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된 측면들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은 이제 부정적인 고민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수자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이라든지 소속감 부족이라든지 중도 탈락률 저희 계속 지금 수치를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공 쏠림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취업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더 계속 고민이 될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대학 차원에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교양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전체적인 그 체계표에서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소속감 좀 고민들이 될 것 같아서 신입생들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활 수업과 그리고 이제 전공 선택의 압박. 저희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다음에 무슨 과 갈 것이니 결정했니 이런 말하는 게 저희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너무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공 탐색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역할을 하게 되는 미래 설계 수업 그리고 이제 이 전공이 저희가 이제 쏠림 현상도 문제지만은 이 학생들이 진학해서 부정응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인기가 많으니까 옆에 친구가 선택하니까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부적응할 거, 불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전공의 문턱을 낮춰주는 디딤돌인 학내 기초 수업들로 해서 학생들의 좀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강원대에서 G쉐어 교육과정이 굉장히 좀 의미 있어서 눈여겨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기존에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의 어떤 교육 목표라든지 대학 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실 1시간밖에 안 되어서 좀 제한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스쿨이 이제 뭐 200명, 300명 규모로 모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스쿨들을 각 분반별로 쪼개어서 30명으로 분반을 만들고 그 분반에 맞는 전공별 전담 교수들이 한 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의 학생들은 나중에 다른 전공으로 갈지언정 지금 현재는 뭐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분반에 소속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교수학습과 참여형 활동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앞에서 뭐 기초학력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똑같이 이제 이걸 진단을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요 시간들을 활용해서 3월 첫 주에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학사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캠퍼스 소속감을 좀 형성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 다니면서 저희 고양이가 학교 교내에 있는데 그 고양이 이름을 학생들이 총장이라고 지어가지고 저희 학교에 이제 캐릭터로 여기 뚱뚱한 고양이 지금은 사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오래된 고양이입니다. 뚱뚱한 고양이가 있어서 지금 학교 캐릭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는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뭐 도서관, 박물관, 학교 탐방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도 교수님과 면담하든지 동료와 교류, 그러니까 어쨌거나 200명이 아닌 30명 안에서 친구들과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이 대학 생활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설계에 대한 수업인데요. 사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이제 전공 탐색이라는 교과목, 전공 교과목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서 미래 설계 교과목을 1학기, 2학기 1학점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그 30명 내외 분반으로 구성되어서 역시나 동일하게 그 전공별로 전담 교수님들이 배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팀 티칭으로 해서 각 전공별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본인 전공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특강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학기 때는 스쿨 내 모든 전공들을 경험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특강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관심 전공을 심화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전공 박람회, 직무 특강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들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문의 기초 부분인데 사실 처음에 이 학문의 기초 수업이 개설되었을 때 교양교육 내에서 저희 이제 개편하는 입장에서는 전공에서 교양 학점을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 각 스쿨에서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해서 그 특화 분야 스쿨 내에 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들을 개발을 하고 혹은 기존에 있던 교과목들을 활용하신 사례들도 있어서 이 정원들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 이 수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 도입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불분명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기학과가 아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학생들과 면담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음식에 관심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식품공학과와 식품영양학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또 심지어 조리학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별 전공 지식보다는 또 다양한 스쿨 전체를 관통하는 학문적 관점들을 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다전공 융합을 위한 어떤 그 확장할 수 있는 지식의 전이 가능한 부분들을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커리큘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사실 지난번엔 저희 순천대 내에서 이 똑같은 주제로 저희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개편하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막 이런 내용들로 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저희가 뭐 장점들을 막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더 이제 더 다듬고 고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양교육도 교과랑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연계성을 높이는 것들이 좀 필요해서 학생들이 정말 좀 중도 탈락률도 낮추고 학업 성취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저희 이제 연구로 학생들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데 20명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왔더니 막 40명, 80명 이런 대규모 수업들을 1학년 때 경험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뭐 모든 과목이 그럴 필요 없지만은 한두 과목이라도 좀 소규모로 세미나 수업들이 있으면은 학생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15명 규모의 세미나 수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좀 이걸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화, 비특화 학생들의 이수 체계가 지금 보신 것처럼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전과가 무제한으로 풀려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학사구조 개편을 하면 그래서 학생들이 융합된 공부들을 하고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특화나 비특화의 이수 체계가 조금 더 유연화되어야지 왔다 갔다 하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